안녕하세요. 미국 지수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은 초반에 좀 오르는 척 하면서 오르다가 쭉 빼갖고 저점 갱신도 하면서 막판에 쭉쭉 빼고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빨간 날이었네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건 금리였잖아요. 근데 금리가 1.6, 27 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오늘 뭐 금리의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파월하고 옐런 증언 있었어요. 그래서 파월은 경기가 점점 회복되고 있고 물가가 오르지만 감당 못할 상황은 아니다. 연준이 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옐런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가 반응한 것뿐이다. 정책 관련은 향후에 미국 경제 정책은 인프라나 세제 정책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기후 문제 해결 뭐 이런 쪽으로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조율할 것인데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에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자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할 거란 이야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전망에도 내년도에 완전 고용을 기대한다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된 거는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니냐. 뭐 WHO에서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봉쇄를 연장하거나 강화하거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뉴저지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봉쇄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중단한다 했고요. 뉴욕이 굉장히 강화했을 때도 뉴저지는 심하게 강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친구들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뉴저지에서 술 먹다가 좀 더 뭐 술을 더 마시려면 뉴욕, 맨하탄으로 나갔는데 봉쇄 완화했을 때는 뉴욕에서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일찍 끝나니까 뉴저지로 와서 술을 더 마시던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뉴저지도 봉쇄 완화를 중단한다 했으니까요. 전에는 하루에 뭐 25만 명 뭐 확진자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5만 명, 6만 명이었는데 뭐 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델타인데요. 진짜 많이 내렸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천천히 오르다가 급락. 꼭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오르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한마디 쭉 잘 되는 것처럼 보니까 한마디 나오니까 그냥 꿍 떨어져 갖고 박스건이 이렇게 멀리 잡는다고 해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을 꼭 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멘탈을 잡으시면 주식하시기에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엑스페디아도 역시나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중국 문제. 미국하고 중국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았는데 영국, EU, 캐나다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데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맞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도 나서서 EU와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무역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역시 나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지금 올라갈 여력이 없다, 올라갈 호재거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코로나 시절만 생각해보면은 기대심리가 좀 있었어요. 뭐 부양책이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기술주, 코로나가 기술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무적전쟁,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래도 고점도 탈환하면서 꾸역꾸역 올라왔죠, 열심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호재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재거리가 없으면 주식은 내려와요. 호재거리 없이 올라가는 건 없고요. 호재거리 없이 올라갔던 거는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급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시티에서는 그동안 1년 동안의 반등으로 긍정 소식은 대부분 반영돼서 추가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근데 시티뱅크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건데요. 부양자금 집행 이후에 소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소비 지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또 이야기 나왔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차트로 봐도 제가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전에 차트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네요. 하여튼 애플이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는 이야기 나왔고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패널 주문량을 채우지 못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는 이야기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멘탈선까지 해서 밑으로까지 더 빠졌네요. 그래서 좀 좋은 상황은 아닌 듯 하네요. 하여튼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차트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하면은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해갖고 상승 추이를 할지 안 할지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해서 시그널 받고 상승 추이 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멘탈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나스닥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스파이 쪽으로 해갖고 나스닥까지 끌어올려주는 힘을 하면은 그래도 같이 상승 추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멘탈 잡고 가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도 아직 하락세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기 멘탈선 약 388불 30전 부근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하락세가 보이고 그리고 오늘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지금 한 3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내일 오를지 내릴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추이 해줘서 마무리 돼주면 금요일날 그래도 하락세를 줄이고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횡보기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내일하고 목요일까지는 약간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날 상승 추이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상승 추이하겠다는 시그널을 준비하면 그것도 좋은 주가의 흐름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우선은 하락세를 했으니까요. 좀 떨어져도 멘탈 잡아야 되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QQQ입니다. QQQ 같은 경우는 스파이에 비해서 하락세가 많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만약 이 밑으로 고꾸라지면은 말이 틀려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패턴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지켜줬으면 하는 선은 316, 89인데 마무리는 위에 올라가서 해줬으니까 우선 마무리도 잘 됐고요. 근데 스파이가 지금 하락세를 한다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3일 연속 계속 저점을 내리게 된다면 아마 기술주들도 조금 나와서 실망 매물이나 과매도권으로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선 스파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금 이상을 지켜주고 하는 걸로 하면은 QQQ도 상승 추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할 여력이 많이 보이지 않고요. 횡보나 하락기가 보이지만 횡보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스파이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스파이가 올라가줘야 QQQ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QQQ가 스파이를 끌고 올라가는 격이 되거나 스파이가 QQQ를 끌고 올라가는 누군가가 끌고 올라가는 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QQQ가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 스파이만 우상향 해준다면은 같이 힘을 받고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CRSR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멘탈선이었고요. 여기 꽉 채우지 못하고 여기 막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멘탈선은 31불 30전 부근 되겠고요. 하여튼 내려오게 된다면 30불 30전 부근 불안한 매수자리 그 다음에 29불 30전 매수자리 멘탈선은 약 27불 80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아직 상승 추이를 한 건 아니고요. 상승 추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TLRY입니다. TLRY 같은 경우는 여기 멘탈선 만들어놨던 자리까지 오늘 왔다 갔고요. 22불 61전 부근 왔다 갔는데 아시다시피 잡주기가 있는 것들은 루머가 없이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주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뭐 헤지 펀드에 대한 쇼커버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여력을 잃어버리고 내려오니까 하락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지금 아쉽지만 상승 추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멘탈선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잡죽기가 있기 때문에 멘탈선이 깨지게 되면 아마 저 밑에까지 약 20불까지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O입니다. IPO 같은 경우는 지금 멘탈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쉽지만 잡죽기가 굉장히 많이 서려 있습니다. 멘탈선은 17불 30전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16불 30전 부분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죄다 상승 추이 하려고 하지 않고 횡보나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라리 횡보해서 호재거리를 만나고 상승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 같은 경우는 지금은 횡보나 하락이 많이 보이고요. 상승 추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켜줘야 되는 선은 17불 30전 되겠습니다. JD입니다. JD 같은 경우는 지금 멘탈선이 약 84불 80전이었는데 지금 멘탈선 맞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증시가 조금씩 내려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JD 역시도 멘탈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멘탈선은 81불 50전 정도 되겠고 상승 추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표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이가 되면은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J입니다. PEJ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 시작했고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오르고 급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주 차트 흐름이 되겠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오르고 천천히 오르고 급락, 천천히 오르고 급락, 이런 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치주에 그렇게 크게 흥미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그가 아직 올라갈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치주를 바라보기에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더 올라갈 폭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갔다가 급락, 이런 식으로요. 우선 멘탈선은 46불 55전이고요 48불 50전이 매수자리 되겠습니다. 아멜입니다. 아멜은 굉장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뚫고 내려갔죠. 원래는 이렇게 튀겨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 꽂았네요. 더 내려오고 지금 상승 추이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계속 더 내려가려고만 하는 힘이 보이네요. 21불 30전 부근이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그 밑으로 더 떨어져 가고 지금 18불 47전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쉽지만 이것도 횡보, 하락 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 분석 꼭 하시고, 기업 분석을 하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해야 되나? 이게 믿을 만한 회사면 같이 가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분석 하시라고. 기업 분석을 하셔서 마음이 좀 더 이 회사에 기운다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 물타기 같은 걸 해서라도 다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기업 분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TSM입니다. TSM 같은 경우 지금 역시나 멘탈선 깨고 내려왔죠. 아마 이거는 추가 하락이 보이고요. 약 113불 50전 부근이 매수자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탈은 109불 60전까지 해서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TSM은 보통 109불이 기억나는 중요한 멘탈선 자리였거든요. 109불, 100불 정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주도 많이 내려오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상태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면은 아마 또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또 박스권 해서 이렇게 해서 멘탈선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아쉽지만 다 횡보기와 하락기가 보인다는 거, 그리고 빨리 상승 추이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거는 상승 추이를 할지 안 할지를 볼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월화라도요. 우선은 이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고 그냥 횡보하다가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멘탈 잡으시는 한 주 될 것 같으니까요. 멘탈 잡으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들 부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